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좀의 TV의 이시원 강사입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몇 가지 좀 질문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을 상위 노출을 하거나 블로그 글 쓰는 방법들 이야기를 할 때 보통 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어떤 이미지를 사용을 하면 문제가 되는지, 이미지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가 아마 가장 궁금하실 건데요. 그러면 이미지라고 하는 게 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면 유사문서 혹은 블로그 지수 같은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게 이제 대부분 크게 지금 이미지를 사용을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보세요. 사실은 글은 유사문서에 있어서 조금씩 바꾸면 되니까 똑같이만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죠? 똑같을 수도 없죠. 만약에 타이핑을 치더라도 담게 쓰려고 해도 여러분이 간단한 얘기를 하면 뭐 말을 앞뒤를 뭐 바꾼다든가 주어 소설을 바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글은 왠지 유사문서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글은 유사문서와 무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미지는 보통 가지고 오면 어때요? 이미지를 가지고 올 때는 뭐 그냥 뭐 이미지를 다운로드라든가 뭐 그냥 이렇게 베껴올 수 있으니까 이미지를 가져온다라고 그러면 가지고 오면 복사 붙여넣기처럼 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이미지는 거의 같아 보이죠. 그죠? 이미지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는 거의 같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지가 유사문서에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사실 유사문서는 이미지도 물론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미지보다는 실질적으로 유사문서는 글, 여러분 텍스트가 훨씬 더 판별의 중요한 판별 요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쉽게 얘기하면 글이 더 이미지보다 글이, 그죠? 그래서 이미지보다는 글이 더 큰 역할을 한다. 이미지는 왜 그럴까요? 초창기에는 그런 적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미지는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일단 네이버 서치 앤 테크라는 데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다이아 플러스 어떤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이미지가 있죠. 이 이미지를 내가 가져오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잠겨 있는 경우가 많은데 뭐 네이버 서치 앤 테크는 열어뒀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면 이 이미지를 누르면 이미지를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실 수도 있죠.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어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그 이미지를 저장된 거를 다시 예를 들면 이미지 저장, 이렇게 지금 네이버를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한 뒤에 여기에 이제 내가 필요한 위치에 가서 여기 가서 사진을 누르고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아까 다운로드한 게 여기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사진을 이미지로 다운로드해서 불러왔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미지를 지금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했어요? 네,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세요.
이미지를 다운로드, 뭐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할 수도 있으니까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 하고 해서 이 이미지를 내 포스팅 글로 다시 넣는 거죠. 삽입하는 거죠. 삽입해 넣는다. 이게 이제 지금 1번 보여드린 거예요. 1번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내 이미지에 불러온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자, 지금 여러분 여기에 이미지가 올라가 있는 건 어떠냐면, 자, 여기에 이미지 주소 복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얘가 여기에다가 한번 볼게요. 자, 붙여넣기 하면, 자, 여기 사진인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붙여넣기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 URL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이미지 URL을 가져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이미지 URL은 이제 방금 이거예요. 자, 이거 지금 제가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 링크를 누르고, 링크에 복사 붙여넣기. 아까 지금 이 주소에 이미지 URL 주소를 누르고, 자, 검색을 하니까, 어때요? 아까 그 이미지가 나왔죠. 이걸 확인 눌러가지고 넣었죠. 자, 여러분 봅시다. 자, 아까처럼 여기에 보면 똑같은 이미지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1번은 어떤 거냐면, 아까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내 이미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는 지금 어디 있어요? 1번은 이미지는 어디에 있나요? 그쵸? 지금 여러분 PC로 쉽게 얘기하면 아까 네이버 서치 앤 테크에서, 자, 여러분의 PC로 다운로드해서 왔죠. 그럼 여기 PC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 PC에 있는 걸 다시 여러분 블로그 에디터로 가지고 왔어요. 그죠? 에디터로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블로그에 있는 거예요. 블로그에 사진이 있다. 그 무슨 얘기냐? 봐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 지금 사진은 네이버 서치 앤 테크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다? 여러분 블로그에도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유사 문서가 된다. 가 될 수도 있다. 그죠? 여러분 블로그도 있고 거기도 있고 사진이 두 개가 된 거죠. 그럼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지금 제가 한 방식은 2번 방식은, 자, 무슨 얘기냐면 이미지가 어디에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네이버 서치 앤 테크에서 서치앤테크에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여러분 PC로 가지고 옵니까? 안 가지고 오죠. 그럼 뭐만 갖고 와요? 주소, URL 주소만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원래 네이버 서치라고 하는 아파트에 물건이 A라는 게 있어요. 이제 보물이 하나 있어요. 금송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운로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건 금송아지를 여러분 집으로다가 옮긴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금송아지가 있고 거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송아지가 두 개 중에 하나는 가짜가 됐든 아니면 뒤에 생긴 거든 하여간 두 개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방식은 URL 주소만 가지고 온다는 건 금송아지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온 거예요. 주소, URL 주소, 즉 금송아지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온 거예요. 정보만. 응? 야, 걔네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 라는 정보만 가지고 와서 제가 내 블로그에다가 뭐를 넣은 거예요? 이미지를 넣은 게 아니고 이미지 주소, URL 주소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이미지는 지금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이미지를 보고 있지만 이 이미지는 내 블로그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이버 서치앤테크에 이게 지금 네이버 서치앤테크에 있는 이미지라는 거죠. 만약에 이 이미지가 지금과 모양이 다르다면 여기도 달라지겠죠.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올 수 있죠. 자,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유사 이미지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지는. 그죠? 자, 이런 경우가 아까 같이 이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한번 보자고. 그러면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저는 픽픽을 씁니다. 픽픽을.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컨트롤 뭐 저런 Z에서 영역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것대로 캡처를 했어요. 자, 캡처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저장을 했어요. 이미지 팔로 저장을 했어요. 자, 이거를 여기 아래에 불러올 수 있다. 그죠? 어디에? 이미지 8을 불러오면 자, 똑같이 되죠. 자, 위기의 차이는 뭐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미지가 똑같이 복사해 온 게 아니라 캡처를 하면서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졌어요. 이 캡처한 이미지를 내가 쓴다.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유사문서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리죠. 무슨 얘기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미지는 거기에 있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내가 캡처를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캡처한 이미지는 내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른 이미지예요. 이건 써도 유사 문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는 새롭게 만들어진 이미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제작한 거가 똑같아요. 대신에 출처는 밝혀야 되겠죠. 왜? 저작권에선 자유롭지 못하다. 이 차이예요. 써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복사 붙여넣기가 어떤 개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통들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자, 이미지에 메타 태그라는 게 있어요. 메타 태그.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이미지는 보이지만 이미지 이면에 있는 메타 태그라고 하는 이미지의 설명이 보이지 않죠. 일단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거니까 여기서 다른 것들은 설명을 제가 따로 안 드리고 다른 것들은 제가 안 드리고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서 속성을 들어갑니다. 속성. 그러면 자세히라는 게 나와요. 자, 여기는 다른 거 아니라 설명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미지에 지금 속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이미지를 보고 있지만,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미지 사진의 크기가 얼마인지, 너비가 몇 픽셀, 그 다음에 비트 수준, 몇 비트짜리인지, 이미지가, 그 다음에 파일의 이름이 뭔지, 유형이 뭔지, 어느 폴더에 있는지, 만든 날짜는 어떠한지,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사진을 찍었다면 사진은 어떤 걸로 쪘는지, 아니면 제가 지금처럼 뭘 캡처를 했다면 캡처를 한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한 이런 다양한 정보, 이미지와 관련된 다양한 속성 정보라는 게 있어요.
이 속성 정보가 담겨 있는 게 뭐냐면 메타 태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왜 유사문서, 문서 이렇게. 자, 여러분이 거짓말을 해도 들통이 난다는 거예요. 들통.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다른 데에서 뭘 베껴왔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건 이제 여담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이미지 인식,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이런 글로 읽는 게 아니라 이런 이미지 내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분석하는 기술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저렇게 캡처를 하든, 아까 지금 방금 제가 이 픽픽으로 캡처를 했잖아요. 이렇게 캡처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 이미지를 변조를 시키든 그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나 다른 정보를 읽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은. 옛날보다는 뭐 100%는 아니겠지만 옛날보다는 지금 웬만한 것들은 다 읽어드린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렇게 읽어드리지 못할, 지금은 읽어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지한 정보를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지 지금 여기 보면 다이아 플러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이미지상에서 읽어낼 수 있어요. OCR이라고 하는 것처럼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네이버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요 내용이 같다라고 하면 같다고도 일식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지금 아직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지만 이전에는 뭘 가지고 이 이미지가 같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메타 태그를 갖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 태그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이 사진기도 똑같이 맨날 며칠 어디에 장소 심지어는 이제 위치 정보를 통해서 어느 위치에서 찍었던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파일명을 가졌다라고 하면 유사문서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미지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타 태그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유사 이미지, 유사 문서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단 말이죠. 그 이전에는 다르게 내리는 게 아니라 메타 태그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전에 고수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메타 태그를 지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 자 이미지 메타 태그 지우기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나오죠. 메타데이터를 삭제. 자 여기 보이시죠? 지금 내가 이것도 체크를 해서 여기다 이거 나올까요? 지금 도움되는 정보에다 올려놓을게요. 네, 여기 지금 이 포스팅이죠. 메타데이터 뭐 삭제 뭐 이건 카페글 여기도 여러분들 들어가 보세요. 메타 정보 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등록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블로그에 가시면 아니, 카페에 가시면 제가 여기 도움되는 정보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예? 이런 것들 좀 자꾸 저도 이제 공부해 가면서 아니면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이 정보들을 안 읽은 분들 되게 많은데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내용들이 많아요. 일단 어떻게 됐든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무엇을 이런 메타 태그를 메타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이미지에서. 이것들을 지우면 여기 이제 정보들이 이 지우는 방법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메타 태그들을 지우면 예전에는 유사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런데 요즘엔 그 기술조차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타 태그라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더 완벽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다. 물론 저렇게 유사 이미지라든지 뭐 글 같은 것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다. 직접 찍은 게 가장 좋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직접 찍어서 매일 쓸 수도 없는 거죠. 또 실질적으로 내용은 이건데 여러분들이 사진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디는 그렇게 가르치죠. 사진을 그냥 여기저기 막 찍어놨다가 여러분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해라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글 내용하고 그러한 이미지 내용하고 어느 정도 이런 상관성이나 연관성이 있어야지 너무 생뚱맞은 거를 하면 그게 될까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 글 내용하고 이미지하고 필요한 것들이 매칭이 되는 이미지들을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같이 여기 지금 뭐 또 설명을 드리려다 말았지만, 뭐 저는 이 언스플래시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사진이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무료면서도. 그래서 이것들을 많이 쓰는데, 이런 이미지를 찾아서 적절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많이 쓰지는 마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 좋다. 뭐 쉽게 여기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아까 이야기하는 캡처를 해서 쓰는 방법은 크게 유사 이미지하고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주의해야 할 것은 저런 메타 태그, 그러니까 지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사진을 찍으면,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인데, 여러분이 저런 것들을 캡처해서 쓴다라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그 메타 태그를 이용해서 똑같은 이미지라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이 기준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자신이 찍은 사진이나 신선한 사진이라면 플러스 점수를 받는 거지, 그게 마이너스가 점수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플러스 점수가 되는 것 뿐이지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라?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일부 서비스 중에선 이 사진 중에 노이즈를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뭐 광고용으로 막 이렇게 쓰라고 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해서 노출을 시킬 수 있고 노출에 유리한 점수를 얻을 수 있고 한 거는 맞지만, 무엇에 문제가 된다? 고객들이 일거러 갔을 때 그런 이미지 같은 경우, 이미지들이 좀 좋아야 가독성도 높을 텐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굳이 제가 지금 권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이런 개념들을 좀 알고 이미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쓰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갑자기 좀 서둘러서 만들어 봤는데, 일단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저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영상 거기서 하나 또 추가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